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저의 이제 제가 알아낸 그 하늘의 법칙, 그 중에서 좀 이론적인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에 간이 이제 하늘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뭉뚱그려가지고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서부터 좀 몇 차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특이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뭐 종교적으로 접근한 방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과학적으로 접근한 방식도 아니고, 이게 다 혼합이 돼 있어요. 이게 진리로 접근하는 방식이 한쪽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 제가 전에 또 누차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종교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적인 부분, 그다음에 일반적인 상식, 그다음에 철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역사적인 뭐 어떤 구설, 전해져 내려오는 구설, 그다음에 뭐 이제 나름대로 저는 크롭 서클도 거기에 대입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어떤 공통점을 저는 찾기를 원했어요. 이 모든 이 퍼즐들이 다 맞을 것이다, 맞아야 된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진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원의 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해석이 돼야 되고, 이 모든 분야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더 큰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의 방식은 이제 모든 방면에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면에서 진리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종교인인가, 영성인인가, 아니면 뭐 무슨 학자인가, 아니면 뭐 음악을 좋아한다면 뭐 음악인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냥 저는 좀 음악을 좀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서부터 음악을 계속 이제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반면에 또 여러 가지 또 궁금증도 되게 많았었어요. 특히 이제 이 우주에 대한 비밀에 대한 궁금증이 어릴 때서부터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물질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이건 굉장히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적인 방식이라든가 영성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어떤 저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의 그 종교적이나 영성적, 철학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계속 파다 보면은 논리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예, 결국엔 믿으라는 것밖에는 결론이 안 나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 분야를 형이상학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린다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가 논리적이지 않고 그거는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기존 관념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도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차원의 굉장히 높은 차원의 논리다. 그런 논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 논리적인 방식으로 파고들었고,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제 제가 찾은 하늘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법칙을 제가 이제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공간. 이 공간을 알아야 풀린다. 이게 공간을 모르면 절대 풀려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제가 그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알기 위해서는 공간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근데 아직 과학계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냥 물질 자체로만 그냥 판단을 한다고요. 물질 안에 그러니까 물질을 담고 있는 공간이 어떤 구조인가까지는 가지를 않았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계속 그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계속 그 이론들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뭐 요즘 최근에 나온 촉근 이론 뭐 이런 이론에서 더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게 공간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을 알아야 그게 다 해석이 되는데 공간 자체를 아예 그냥 그 제외를 시켜놓고 공간은 그냥 모든 공간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평평한 모든 공간이 다 똑같은 밀도의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간주를 하고 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들을 안 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원자의 구조라든가 양자역학의 그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혼란을 겪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물질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계속 파고 파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간의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공간의 구조를 모르고서는 이 비밀을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 공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이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균질적인 그냥 어떤 평평한 공간이 아니었구나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제 전에만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원의 구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원의 구조를 강조를 하면서 계속 이 원의 구조가 왜 생겼느냐. 그거는 이 다윗별,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윗별 때문에 이 공간의 구조가 이렇게 칭해지게 됐다. 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윗별 2개, 예? 아유, 이제 그림이 좀 엉망이 됐는데, 이해하시고, 다윗별 2개, 손으로 이제 그려서 그래요. 예, 이렇게 다윗별 2개가, 하나의 시스템이 돼서, 이 공간을 이렇게 층층이 만들어준다. 라는 설명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직관적으로
안 들어오실 거예요. 이 공간이 층층이 만들어졌다는 게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층층이 만들어졌다는 게 어떤 구조냐면은 이런 구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원자의 그 형태라면 중심에 핵이 있어요. 핵. 빨간 게 핵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제 전자의 궤도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의 형태로 이렇게 껍질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큰 껍질 안에 또 작은 껍질, 그 안에 또 작은 껍질, 작은 껍질 해가지고 계속 구 안에 구가 있고 그 구 안에 또 구가 있고 계속 이렇게 구의 형태의 껍질들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원이 그냥 평면적인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이 구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양의 구들이 구 안에 구가 있고 구 안에 구가 있고 구 안에 구가 있고 이런 형태다. 근데 현재 그 과학자들은 이 구에 대해서 그냥 그 동일하게 봐요. 이 안쪽의 공간의 밀도와 바깥쪽의 공간의 밀도가 그냥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단지 이 전자 구름이 이 층을 오락가락한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이 층이 분명히 젖어 있다라는 건 알아요. 과학자들이. 예, 그래서 그 전자 구름이 이 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에너지 차이로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 전자구름이 이렇게 커지고, 여기서 에너지가 빠지면 다시 전자구름이 또 조그만해져서 이렇게 안쪽에서 이제 전자구름이 형성이 된다. 이게 이제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존의 과학자들이 이게 이제 양자역학인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인다. 전자 껍질이. 어떻게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자도 이런 그 하나의 그 입자의 형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구름의 형태예요. 사실은 이건 실질적으로 찍은 거예요. 전자의 형상을.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구름의 형태, 빛의 구름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양의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다양한 모양의 구름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껍질 때문에, 이 층이진 껍질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는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셔서 알겠지만은 대칭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층이져 있고 균형이 맞고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게 왜 이런지를 연구하는 게 이제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왜 이런 형태를 띄우는지 도대체. 그래서 아주 복잡한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설명하려다 보니까, 예. 이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공식들이 나오고, 함수, 확률, 밀도, 확률, 뭐 이런 복잡한 공식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복잡한 계산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준이라는 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전자 구름들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이게 이제 에너지 상태가 커진다고요. 그래서 점점 위층 더 큰 껍질로 돈다고요. 이 전자 구름들이.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다시 또 낮은 상태의 작은 껍질로 모양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자가 이제 그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이 원자가
이건 지금 수소 모양에 해당되는 이게 모델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게 원자가 또 이제 점점 원자 번호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주 복잡한 그런 형태의 그 모양이 된다고요. 전에서 보셨지만 아주 이제 점점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개의 전자가 있을 때는 그 전자 그 궤도라고 해서 전자 궤도 함수 뭐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이제 전자 구름 형태를 띄운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층을 다 이루게 돼 있어요.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 층을 이루면서 그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층이 져져 있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2대8의 원리, 그다음에 이제 다윗별을 설명드리는 이유도 그 왜 층이 져져 있는가를 밝혀내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모르는 왜 이렇게 층이 져서 형성이 돼 있지, 전자 구름들이 희한하네.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먼저 퀀텀 점프라고도 얘기를 하고, 중첩 현상이라고도 얘기하고 다양한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핵심은 그거야. 그 원인이 이 공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제 얘기는. 이 공간의 안쪽의 공간과 다음 공간, 그 다음 공간 이렇게 층이 져 있어서 그렇다. 이게 왜?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공간의 밀도가 다르다. 이 안쪽의 공간과 예? 바깥쪽의 공간의 밀도가 다르다. 그래서 2대8의 2대8의 그 의미는 뭐냐면 사이즈, 크기의 공간의 크기도 크기지만 밀도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밀도는 이제 거꾸로가 되는 거죠. 2대8이 아니라 8대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쪽의 공간이 8이면 이 바깥쪽의 공간의 밀도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 원자의 모형이 이런 형식으로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엄밀히 말해서 빛의 구름들이죠. 빛의 구름들이 돌고 있는데, 빛들이 돌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돈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건 사진이기 때문에 이게 실체예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차이가 틀린 거예요. 이게 저랑 기존 과학자들이. 근데 기존 과학자들처럼 해석을 하다 보면 막힌다고요. 이게 이 원인도 모르고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다른 추론들이 생기고 다른 가정들이 생기고, 그래서 막 그 다른 이론들이 엉뚱한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그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 공간이 층이 져서 그렇다, 밀도가 다른 공간들이 층이 져서 그렇다 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동안 안 풀렸던 것들이 다 풀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접근하는 방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 논리적인 방식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쭉 이제 그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어떤 이제 뭐 일반적인 종교나 영성에서처럼 그런 이제 말씀을 받아서 제가 그 말씀을 그냥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힌트를 받아서 하늘로부터 그 힌트를 받아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이 논리적인 부분을. 그래서 이 논리적인 부분을 제가 찾아내고 나서 제가 찾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증을 해봤다고요, 제가. 저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준위가 왜 나오나요? 이런 그 에너지 값이 왜 나오느냐를 이 기존의 방식으로 찾아낸 값하고 저의 방식으로 그냥 템포 값만 아주 비교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찾아낸 값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디테일하죠. 소수 셋째짜리까지 나왔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찾아낸 그 공간의 밀도 차이에 의한 층과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빛들이 갖는 템포가 다 다르다. 템포의 가치가 다 다르다. 라는 걸 적용시켜 보니까 기존의 과학자들이 아는 실험과 연구로 그리고 수식으로 만들어낸 값과 제가 찾아낸 이 템포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찾아낸 게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서 더불어 이 쿼크의 구조까지도 제가 이제 제가 찾아낸 방식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왜 쿼크가 전자값이 왜 이렇게 3분의 1이 되고 3분의 2가 되는지 그리고 그 전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중성미자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운커크에서 빛 조각이 3개가 빠져서 전자가 되고 빛 조각 3개가 빠져서 이건 업커크가 된다. 그래서 다운커크는 템포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된다. 반면에 업커크는 템포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2라고 하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운커크는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다운커크는 3분의 1이 된다고요. 3분의 1. 예.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그리고 업커크는 플러스 3분의 2가 된다고요. 이게. 예. 그래서 왜 이런 값을 갖게 됐는지도 알게 된 거예요. 왜 3분의 1이고 3분의 2인지 그리고 전자라는 게 뭔지 그리고 중성미자라는 게 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물질이 어떻게 쿼크서부터 형성되는 이 논리까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과학계에서 제일 이제 골치 아팠던 게 이제 이 은하의 회전 속도였거든요. 이 사실도 이제 알게 된 거야. 왜냐하면 그 이론상의 은하의 회전 속도로는 이쪽 부분에 회전 속도가 좀 느려야 돼요. C 부분에. 근데 실측해 보면 이 C 부분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밝혀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심 부분에 뭔가 암흑 물질이 있다. 그래서 그냥 암흑 물질이 있어서 얘가 속도가 빨라도 튕겨나가지 않고 바깥으로 이 암흑 물질의 질량 때문에 얘가 유지가 되는 거다. 이 위치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 이론대로 한다면 이 속도가 정상 속도인 거예요. 이게 정상 속도에 굳이 암흑 물질이 없어도 이게 정상 속도인데, 기존의 논리, 기존의 이론으로는 이게 너무 빨리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암흑 물질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모르는 물질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뭔가 모르는 게 있어, 이거예요. 그게 땡겨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빨라도 안 땡겨 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아니다, 제 얘기는. 암흑 물질이 없어도 얘가 이 위치에서 정확히 자기 템포로 돌고 있는 것 뿐이야, 이 얘기라고요. 이 템포로 정확히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안 튕겨 나가는 거지, 암흑 물질이 있어서 얘를 끌어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은하를 형성하는 이 공간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공간의 밀도가, 이 안쪽의 밀도와 이 은하의 바깥쪽의 밀도가 틀리다고요, 이게. 그래서 템포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 이게 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다라는 게 알 텐데,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빨리 도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엉뚱한 암흑 물질을 그냥 갖다 붙인 거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공간을 알아야 된다, 이 공간. 그래서 제가 계속 눈의 다윗별을 그려놓고 원을 그리고 2대 8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층이 져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이렇게 층이 져 있고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밀도의 층을 빛의 구름들이 옮겨 다니고 있는 것 뿐이다. 그게 물질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원자핵 같은 경우는 역시 더 엄청난 공간의 밀도를 갖고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다윗별이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전자라면 이 원자는 이렇게 이 안에 이제 조그만 이제 원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안에도 역시 다윗별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은 다윗별이 더 작고 계속. 그래서 프랙탈 구조처럼 계속 이 다윗별들이 계속 쌓인다고요. 예. 쌓여서 거대한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면 좀 그 개념, 이 공간에 대한 개념, 공간이 층이 져져 있다라는 개념을 아셔야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양자역학 현상이 일어나고 왜 이런 그 빛들이 층을 지면서 일어나고 왜 그렇게 복잡한 형태의 오비탈 구름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원리는 모른다고요, 과학자들이. 그냥 이런 현상들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층을 져서 빛의 구름들이 돈다, 전자 구름들이 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빛의 구름이 돈다라고도 생각을 안 해요. 이 전자의 그 구름이 있어서 그거를 중첩 현상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냥 여러 군데 존재한다.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치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옇게 마치 구름처럼 보인다. 이걸 빛이라고 생각을 못 한다고요, 사람들이. 전자들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중첩 현상으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공간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